저는 항암 치료를 할 때 혈소판이 감소되었다, 혈관이 약하다,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 경험을 통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혈관이 약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혈관, 이 피부에 보이는 혈관이 약해졌다는 건데,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할 때 체열을 계속 하잖아요. 체열은 이제 팔에 주사를 맞게 되는데, 이때 혈관이 약해져서 주사바늘을 어디 꽂아야 될지 몰라서 뭐 헤맨다거나, 또는 이제 항암 주사를 맞을 때 저는 손등에 맞았는데 혈관이 약해져서 주사바늘을 꽂고 빼면 항상 손등에 멍이 든다거나 이런 걸 의미해요. 그래서 저는 주사 공포증이 좀 있어서 주사 맞을 때마다 막 겁나고 눈 감고 못 보고 막 그랬는데, 혈관이 약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. 혈관이 약해서 여러 번 주사 바늘을 꽂는 일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지 않고 한 번에 맞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면서 주사를 맞았습니다. 그리고 혈소판, 이거는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증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요. 혈소판은 우리 몸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이 혈액 세포래요. 그래서 혈소판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쉽게 멍이 들고 작은 상처에도 많은 출혈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나거나 뭐 그런 거가 있다고 하는데, 이게 심해지면은 막 뇌 또는 주요 장기에 출혈이 발생해서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. 저는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 혈소판 감소된 증상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특별히 제가 부딪힌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팔이나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. 그것도 막 여러 군데 듬성듬성 있었는데 멍자국의 크기도 다양해서 크고 작고 막 했어요. 처음에는 멍을 보고 놀라서 가족들이 너 멍자국 있다 이래서 왜 그러지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지나고 보니까 그러다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부작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, 없어지면 또 다른 자리에 멍자국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거든요. 항암 주사를 다 맞고 난 지금까지도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,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내고 있고, 이게 막 눈에 띄게 보여서 놀라서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막 베이거나 다치거나 하면 피가 나잖아요. 이때 피가 안 멈추고 오래 흐르기도 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체열할 때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피를 뽑고 나서 5분 동안 지혈하세요 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알코올솜으로 피 뽑았던 자국을 5분 동안 누르고 있으면 피가 멈추거든요. 근데 혈소판이 감소되고부터는 5분이 지나도 피가 흘러요. 그래서 전 많이는 아니지만 알코올솜에 이 피자국을 한 10분 정도 누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양치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. 이거는 항암 치료할 때 쭉 그랬는데, 그래서 칫솔모가 부드러운 걸 사용하고 싶어서 칫솔을 여러 개 사봤는데 대부분의 칫솔은 칫솔모가 단단한 것들 뿐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칫솔을 사서 사용하다가 부드러운 칫솔을 못 찾아서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회용 칫솔입니다. 왜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데 가면 일회용 칫솔을 무료로 막 주잖아요. 그걸 다 모았다가 꺼내서 그 일회용 칫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건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, 제가 진짜 다양한 브랜드의 여러 칫솔들을 다 사용해봤는데 가장 부드러운 칫솔을 못 찾아서 일회용 칫솔을 쓰고 있고요. 일회용이니까 부드럽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칫솔 모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러워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일회용 칫솔로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계신 분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 아직까지 못 찾아서 아직까지 일회용 칫솔을 쓰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코피가 많이 나서 콧물로 휴지를 닦으면 코피라서 화장실 가고 했었는데 이유 없이,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코피가 막 나더라고요. 철철 흐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에서 피가 나서 코를 만지지 않도록 조심했고요. 세수할 때도 코를 살살 닦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외출할 때 항상 휴지를 꼭 휴대하고 다녔습니다.
그리고 혈소판 감소되었을 때는 먹 이야기하고 출혈 이야기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도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무조건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어디 막 부딪히거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도 조심하고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통이 간혹 오기도 했는데 심하면 그냥 두통약 먹으면 괜찮아졌고요.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지기도 했어요. 그리고 혈소판 감소라는 게 갑자기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오래 가거든요. 그래서 계속 지켜보셔야 하고요. 만약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꼭 병원에 가서 교수님께 이야기를 하세요. 저는 심하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암 환자라는 경험을 처음 해보니까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증상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다 메모했다가 병원 가서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했고 병원 갈 때마다 물어보면서 답변을 들었어요. 암 환자라는 경험은 대부분 다 처음이잖아요. 암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당황스러운데 항암 치료하면서 부작용까지 떠안게 되니까 더 모르겠고 남들은 어떻게 치료했는지 버텼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이렇게 유튜브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알아보는 건 좋아요. 그렇지만 그 많은 정보와 경험들이 다 나에게 100% 맞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정확한 나의 상태와 진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교수님과 상의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지는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암 환자라는 옷을 입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만을 위해 달려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고 또 쉬운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다. 내 몸과 내 건강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아끼고 나를 사랑해주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5년이 금방 지나가고 나서 5년 뒤 가까운 미래에 건강해져서 내가 옛날에 그땐 그랬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